당신이 마시던 코카콜라, 사실 회사가 스스로 맛을 지웠습니다. 1985년 4월, 코카콜라는 99년 이어온 제조법을 하루아침에 바꿨고 전국의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국가적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소동이 계획된 마케팅이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은 한 남자의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1985년 코카콜라는 전 세계 1위 브랜드였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라이벌 펩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1975년 펩시는 펩시 챌린지라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했고 달콤한 펩시가 더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 하나가 코카콜라 본사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다들 초조했죠. 이대로면 100년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취임한 CEO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숫자와 데이터를 신봉하는 냉철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펩시 챌린지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죠. 결국 그는 상상도 못했던 결정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위기감이 쌓여가던 그때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감 뒤엔 130년 전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1886년 애틀랜타 약사 존 펜버턴이 두통약으로 만든 시럽이 시작이었고 이 제조법은 치르엑스라는 이름으로 금고 속에 봉인돼 극비로 관리됐습니다. 이 비밀주의 자체가 코카콜라를 특별한 브랜드로 만들었죠. 1920년대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 브랜드를 미국 자체로 키웠고 2차 대전 땐 전 세계 미군 기지마다 코카콜라를 공급하며 상징이 됐습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 덕분에 오랫동안 도전자 걱정이 없었죠. 반면 펩시는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 콜라라는 이미지에 갇혔는데 1960년대 이후 젊고 발랄한 펩시 세대 광고로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특히 도널드 캔달이라는 야심찬 CEO가 펩시를 라이벌로 키워냈죠. 이제 펩시는 이류 브랜드가 아니라 자존심을 겨누는 상대였습니다. 고이주에타는 쿠바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망명해 승승장구했고 안정보다 도전을 택하는 스타일로 회사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이런 성향이 훗날 회사를 뒤흔들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1980년대 초 그는 회사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했고 그 변화의 첫 타깃은 100년 지켜온 제조법이었습니다. 과연 코카콜라는 왜 그 위험한 선택을 밀어붙였을까요? 그런데 회사 내부에선 아무도 예상 못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950년대 60%였던 점유율은 1983년엔 24%까지 떨어졌고 매년 슈퍼마켓 판매량에서 펩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펩시 챌린지 광고가 전국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죠. 마케팅팀은 이 광고 하나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몇몇 임원은 이러다 1위를 뺏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고이주에타는 결국 극비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캔자스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은밀한 작업이었죠. 목표는 단 하나, 펩시보다 맛있는 콜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코카콜라는 무려 4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2년간 미국 13개 도시에서 대규모 실험을 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동원된 인원은 무려 20만 명이었죠. 역사상 최대 규모 소비자 조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실험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실험은 맛만 측정했을 뿐 사람들의 추억은 묻지 않았거든요. 즉 사람들이 왜 코카콜라를 마시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소한 빈틈이 훗날 상상 초월하는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이 드러납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기존보다 더 달게 만들었습니다. 펩시가 첫 모금에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점에 착안했죠. 이 새 레시피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반복했는데 놀랍게도 새 레시피가 코카콜라와 펩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본 경영진은 환호했고 승부수를 던질 순간이라 확신했죠. 고이주에타는 이 데이터를 두고 역사상 가장 확실한 결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스트 참가자들은 새 음료가 기존 콜라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즉 사람들은 대체된다는 전제 없이 맛만 비교했던 셈이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데이터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985년 초 새로운 레시피가 최종 승인을 받았고 이름은 단순하게 뉴코크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신제품을 기존 코카콜라와 나란히 팔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었죠. 즉 뉴코크가 나오는 순간 기존 코카콜라는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전형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묵살됐고 결국 회사는 이 결정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1985년 4월 23일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고이주에타는 마이크를 잡았고 우리는 새로운 코카콜라를 만들었다는 한마디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99년 된 오리지널 코카콜라는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언론도 새로운 시도라며 괜찮은 반응을 보였지만 직접 마셔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남은 코카콜라를 있는 대로 쓸어 담았고 일부는 창고에 수백 병씩 사재기하며 웃돈을 붙여 되팔았습니다. 게이 뮬린스라는 한 시민은 시위 단체까지 만들었는데 이름은 옛 콜라를 마시던 미국인들의 모임 오리지널 제조법 복원을 요구했죠. 본사에는 하루 최대 8,000통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40만 통이 넘는 편지와 전화가 회사를 뒤덮었습니다. 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 해도 이보다는 덜 화났을 거라는 편지가 있었죠. 일부 소비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은 이 사건을 조롱하는 농담을 쏟아냈고 소련 대사관보다 항의 전화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았습니다. 회사는 그제야 자신들이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원한 건 더 맛있는 콜라가 아니라 내가 알던 코카콜라였던 겁니다.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회사가 무시했던 건 하나, 사람들의 추억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발표 후 겨우 79일 만인 1985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백기 들고 오리지널 제조법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 이름은 코카콜라 클래식, 패배를 인정한 셈이었죠.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까지 끊고 속보로 다뤘고 데이비드 프라이어 상원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환영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축배를 드는 장면이 벌어졌죠. 이 복귀 소식 하나로 코카콜라 판매량은 빠르게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뉴코크는 매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2002년 뉴코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카콜라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도널드 키오는 훗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멍청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남겼죠. 이 발언은 오히려 의도된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사건 후 몇 달간 코카콜라는 역사상 최대의 공짜 홍보 효과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이 사건을 천재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라 부릅니다. 물론 회사는 이 음모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의도였든 실수였든 이 사건은 마케팅 역사에 남을 사례가 됐죠. 그렇다면 이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훗날 하버드를 비롯한 경영대학원들이 이 사건을 실패 사례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뉴코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데이터만 믿고 브랜드의 감정적 가치를 놓치는 실수를 뜻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맛뿐 아니라 추억과 정체성까지 산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재미있게도 2019년 코카콜라는 뉴코크를 잠깐 부활시켰는데 이번엔 실수가 아니라 드라마와 손잡은 향수 마케팅이었습니다. 34년 전의 실패가 향수를 파는 마케팅 소재로 재활용된 셈이죠. 결국 코카콜라가 배운 건 브랜드는 제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코카콜라 클래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탄산음료입니다. 반면 뉴코크는 가장 비싼 마케팅 실패라는 별명으로 기억되고 있죠. 결국 130년 된 브랜드를 흔든 건 그 브랜드를 만든 회사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데이터를 믿고 밀어붙일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지 말이죠. CURROUS. 여러분은 이 코카콜라의 선택 실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신의 한 수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선 하나를 넘은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